자, 이번 토론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부동산 등 불로소득이 정당한가 아니면 정당하지 않은가의 관점으로 토론해 보도록 하자. 지난 시간에 사회학자가 등장해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순서였지. 자, 좀 키우자. 자, 이때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저명한 사회학자가 사람들 사이 앞으로 나와 이렇게 판관에게 말했다. 문제는 조금 전 말씀하신 부동산 등에 의한 불로소득에 대하여 금융소득 이상 부분을 국가에서 환수하는 것을 사람들이 참지 못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돈 있는 사람들이 참을 리가 없지. 인간 역사 수천 년간 불로소득을 가진 자들이 그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왔고, 그렇지?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다. 법과 제도 또한 법과 제도 또한 그들을 위해 만들어져 있어 마치 그것을 깨뜨리면 정의롭지 않은 독재자, 탄압자, 부도덕자로 받아들이도록 사람들을 세뇌해 놓았기 때문에 특권을 가지지 못한 사람조차 그것을 옳지 못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렇게 세뇌가 되어서 사람들이 세뇌가 되어서 그게 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지. 이익을 환수하게 되면 이 같은 상황을 넘어 불로소득의 특권을 없애는 것은 지상에서는 인간 스스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저항이 있을 것입니다. 저항에 대해서 예측하고 있다. 그럴듯하구나. 내 말을 들으면 불로소득의 환수는 어려울 것처럼 보이는구나. 하지만 바로 너도 세뇌되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다. 지상의 다수 민중은 그렇게 어리석지 않다. 우리 사람들은 그렇게 어리석지 않습니다. 단지 몇 년간의 시행으로도 그 득이 실보다 훨씬 많음을 그들은 곧 알게 될 것이다. 지상의 인간들이 결정하기 어려우니 천상에서 우리가 3,000년 만에 이렇게 내려온 것이 아니냐. 3,000년 만에 천상에서 내려온 것 같다. 3,000년 전이면 삼국시대 전이겠네. 또 다른 의견이 없느냐. 없으면 불로소득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리겠다. 저명한 사회학자가 다시 물었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판관님은 모든 사람의 소득이 같아지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하지만 평등과 공평은 다른 것 아닙니까? 어렵게 노력하여 자본을 모은 사람이 그것을 이용해 소득을 자본이 없는 사람과 함께 분배하는 것은 그치? 너무 평등만 중시하고 공평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는 판결에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평등과 공평의 얘기를 사회학자가 얘기하고 있다. 내 말대로다. 지금 천상의 판관이 공평까지 건드리려고 하지는 않는다. 내 말대로다. 우리는 평등해야 하지만 공평도 무너져서는 안 되지. 하루 4시간 일한 사람과 하루 8시간 사람이 같은 소득을 받는다면 그것은 공평하지 않고 정의롭지도 않은 것이다. 그치? 땀 흘려 8시간 일한 사람은 4시간 일한 사람보다 2배 많은 소득을 받도록 하겠다. 땀에 비례해 소득이 있을 것이다. 이게 판관의 기본 사상이다. 그러나 부동산 같은 자산을 이용한 불로소득은 땀을 흘리지 않는 소득이다. 파란색으로 한번 자, 이는 평등뿐만 아니라 공평마저 해치기 때문에 절대 용인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불로소득은 공평마저 해친다는 이야기지. 직업서열화에 대한 판결에도 있었지만 열심히 땀 흘리고 노력해서 얻은 소득은 그 50%를 완전히 보장한다. 그러기로 했었지, 공평세로. 땀 흘리는 자는 충분히 풍족하게 지낼 수 있을 것이다. 50%는 완전히 보장하기 때문에.
판관은 판결문을 작성하기 시작했고 주위 사람들은 어떤 판결이 나올지 숨지기고 기다렸다. 곧 천상의 신에게 보고되기 위한 판결문이 게시되었고, 자, 게시되었다. 판결문을 보고 불만을 품은 몇 사람이 다시 판관 앞으로 나와 자기 생각을 말했다. 자, 판관이 판결한 판결문부터 먼저 보도록 하자. 자, 불로소득 문제에 대한 판결문. 불로소득에 의해 일어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국가는 이를 6개월 안에 즉시 시행하고 모든 관계 법령을 개정할 것을 명한다. 자, 주택, 토지, 건물 등 부동산 가격에 의한 소득, 가격 상승에 의한 소득, 높은 이자에 의한 소득 등 땀 흘리지 않고 얻은 자본을 이용한 불로소득은 은행 금리 정도의 수익을 제외하고는 국가에서 모두 환수하여 평등세의 재원으로 사용한다. 자, 은행 금리 정도만 불로소득을 인정한다는 거지. 국가 환수의 시점은 이익이 발생하는 시점으로 한다. 예를 들어 주택의 경우 10년 후 양도기는 10년 동안의 은행 금리를 복리로 가산하여 실현하고 그 이상의 양도 차익은 모두 환수한다. 은행 금리 2%의 경우 부동산 10년 소유 시 복리 22%만 정당한 수익으로 인정한다. 이런 얘기지. 10년 동안 보유했을 때 22% 정도 집값 상승만 인정한다는 얘기지. 새로운 시대의 경제, 사회, 인문, 철학 연구를 위해 철학자의 요청이었지. 국가는 의료계에 다양한 의사 양성을 위해 투자하는 금액 이상으로 인문, 철학 분야를 지원해야 한다. 위의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해당 재산을 몰수하고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한다. 자, 이, 이 판결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반대하고 그대로 수행하지 않는 모든 공무원, 모든 대통령, 모든 국회의원, 모든 판사, 검사, 뭐 경찰관 관련된 모든 자들이 불복하면 10년 이상의 징역을 한다. 불복할 수 없겠지? 자, 천상의 판관의 판결문이다. 다시 돌아와서 이 판결에 누군가 불만을 가지고 있었지. 한번 들어보자. 자, 판결문을 보고 불만을 품은 몇 사람이 다시 얘기한다. 저는 10년 동안 한 곳에서 선하고 평범하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10년 전 5억의 집을 사서 지금 시세가 15억인데 판관님의 판결대로 수익 10억 중 평등세, 소득세를 납부하면 제가 가질 수 있는 몫은 1억 원 정도라는 말 아닙니까? 다 세금으로 납부해야 되고 그럼 저는 9억 원의 재산을 일시에 잃는 것인데 그것을 받아들이라는 말입니까? 음, 그렇지? 은행 금리 10억이 양도소득이 있었는데 은행 금리 정도 1억 정도를 제외하고는 9억 원은 다 국가에 귀속된다는 거지. 제가 가진 재산이라고는 이 집 하나인데 그럼 저희 가족의 노후는 어떻게 해결하는 말씀입니까? 이런 문제를 주장하고 있다. 그럼 집값이 오른 너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10억을 벌어 노후를 풍족히 지내고 집값이 1원도 오르지 않은 지방에 집을 가진 사람은 노후를 대비 못해도 괜찮단 말이냐. 너만 집값이 올라 혜택을 보면 그만이라는 심보구나. 그건 내가 용납할 수 없다. 그렇지? 집값이 오른 사람은 일부일 뿐이지.
그러니 내 집값 오른 부분을 공평히 나누어 가지라는 것이다. 너도 오른 집값 중 평등세로 낸 일부는 혜택이 돌아갈 터인데 무엇이 그리 억울하단 말이냐. 지방에 집을 가진 사람들은 너만큼 젊은 시절 일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느냐. 너와 전혀 다르지 않게 그들도 일했다. 오히려 여러 가지 문화 혜택도 보지 못한 채 지방에서 보냈으니 억울한 것은 내가 아니라 집값이 오르지 않은 지방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오히려 부엌을 뺏긴 도시 사람들이 아니라 지방 사람들이 더 억울하다고 얘기하고 있다. 하지만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사람은 각자가 가진 운이 있어서 그 운마저 나눈다면 복권 당첨자들도 당첨금을 모두 나누어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자, 복권 이야기도 나온다. 복권 당첨자, 당첨금. 자, 황간의 생각은 어떤지 보자. 스스로 어리석음을 드러내는구나. 복권은 복권 당첨금의 수십 배에 이르는 수익금을 공익을 위해 사용하고 있어 내 집값 상승의 수익과는 공익 부분에서 차원이 다른 이야기다. 내 집값 오른 액수의 수십 배에 달하는 다른 공익이 있느냐? 너에게만 이익이 있는 것 아니냐? 쓸데없는 예를 들지 말라. 자, 쓸데없는 예를 들지 말라고 한다. 그리고 복권도 일종의 불로소득이므로 당첨금의 90%는 국가에서 환수하여 평등세 재원으로 자, 복권도 다 90%는 환수한다고 한다. 사용할 것이다. 당첨금이 작아지면 복권을 사는 사람도 거의 없어질 것이다. 국가에서 한다는 짓이 도박과 같은 복권을 운영하다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국가의 복권 운영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다. 내일 당장 없애려고 했으나 복권을 없애라고 지시하려고 했으나 일단 당첨금 90% 국가 환수 조건으로 내버려 두겠다. 아마도 곧 저절로 사라질 것이다. 그렇지? 당첨금의 90%를 다 국가한테 뺏기면 만약에 20억 로또를 당첨됐다고 하면 세금 떼고 16억, 16억 정도 될 텐데 16억도 안 되나 한 15억 정도 될 텐데 그 중에서 90%를 뺏기면 로또에 당첨돼도 뭐 1억 몇천만 원 정도, 1억 2, 3천만 원밖에 안 되겠네. 자, 너무하십니다. 평생 집값 오르는 것만 믿고 살아온 사람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평생 집값 오르는 것만 믿고 살아온 사람. 자, 이게 말이 사실 안 된다. 자, 한간의 생각이다. 죽을 때까지 일하면 된다. 죽을 때까지 일하라고 한다. 너희들 삶의 목표가 틀려 먹었다. 대충 50대 후반 60대 초까지 일하다가 은퇴해서 등산이나 여행이나 다니면서 편히 쉬려는 것. 그 생각부터 없애야 한다. 일은 죽을 때까지 해야 하는 것이며 그것이 너희들 삶을 위해서도 유익하다. 일하면서 부족한 수입과 일하지 못해 공공한 부분은 국가에서 평등세를 활용하여 보조해 줄 터이니 죽을 때까지 일한다는 마음만 가지면 너희들 노후 생활은 걱정할 필요 없다. 처음에는 손해보는 듯한 생각이 들겠지만 너희들 자식 그리고 그 손자들은 모두 동등한 공평한 세상 속에서 미래에 대한 걱정 없이 하루하루 즐겁게 편안하게 살게 될 것이다. 처음은 두렵겠지만 천상의 신과 판관을 믿고 따르면 지금과 완전히 다른 세상 속에서 살게 될 것이다. 인간의 생각은 이렇다. 결국 주택 등을 통한 불로소득에 대한 판결을 천신은 승인했고 즉시 실시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가 진행되었다. 자, 결정이 되었다. 판관의 판결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가 있겠지. 두 개, 그러니까 부동산 등 불로소득에 대해서 반대하는, 부동산 등 불로소득도 경제활동의 일환으로 인정하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토론을 하면 되겠지. 자, 자, 그러면 토론을 위한 자료를 만들어 보자. 토론을 위한 자료. 자, 재심의 결과를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그 이유를
세 가지 들면서 자신의 의견을 논술하고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을 설득하시오. 자,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겠지. 천상, 천상의 판결에 대해서. 자, 찬성하면 찬성, 반대하면 반대. 세 가지 이유를 들면서 600자씩 두 가지로 나누어서 작성하자. 원래는 정식 토론이라면 학교에서 토론할 때는 몇 그룹으로 나누어서 자신의 주장만 토론하면 되는데 지금은 혼자 하는 토론이기 때문에 두 가지 다 작성해보자. 두 번째, 시간은 1200자이기 때문에 30분 정도, 30분 정도 걸려서 작성한다. 자, 동영상 스톱시키고 작성한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다. 자, 됐지? 다 된 사람만 다음으로 넘어가자. 자, 다 됐으면 두 번째 문제다. 상대의 반대 의견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의견을 논술해서 또 발표하면 되는 거야. 자, 알겠지? 자, 15분 동안 작성한다. 우리는 합의적 토론을 하기로 했었지. 선택적 토론. A와 B가 있으면 A와 B 중 A를 선택하거나 B를 선택하는 선택적 토론이 아니라 A와 B가 아니라 A도 아니고 B도 아닌 C라는 의견을 만들어 보기로 한 거야. 우리 선생님하고 하는 토론 수업은 선택적 토론이다. 선택적 토론이 아니라 합의적 토론이다. 합의적 토론이니까 합의적 의견을 최종적으로 만들어야 돼. 자, 그게 마지막 세 번째 문제다. 상대의 반대 의견과 합의한 내용을 그 구체적 이유와 함께 기술하시오. 자, 이렇게 작성을 하는데 혹시 합의가 안 되면 그때 두 번째 방법을 쓴다. 합의가 안 됐을 경우 상대방 의견을 고려해서 자신의 의견을 일부 수정한 다음에 의견을 최종 결정하고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된다. 알겠지? 모든 토론이 합의가 되는 건 아니겠지. 자, 시간은 15분 정도 작성을 해서 서로 발표하고 마무리하도록 해라.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부동산 등 불로소득 문제에 대해서 마무리 짓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